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 국어활동책 28쪽입니다. 2단원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아는지 확인해 봅시다. 네, 우리가 2단원에서는요, 글의 내용을 간추리기 공부를 해보고 있죠. 국어활동책에서도요,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그러면은요, 우리 한번 1번 보겠습니다. 문단의 중심 내용을 생각하며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를 읽어봅시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이 참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 비가 올 때 사용하는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면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 삿갓은 대올이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 만든 모자이다. 반면 도롱이는 지피나 띠 같은 풀을 두껍게 엮어 만든 망토이다. 삿갓과 도롱이를 함께 쓰면 비를 맞지 않고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농부들은 삿갓과 도롱이를 많이 활용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천이나 비닐로 만든 가벼운 우산을 쓴다. 처음에 우산은 갈색이나 검은색 비단에 쇠살을 붙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비단에 쇠살을 붙인 우산은 비에 젖으면 무거웠다. 그래서 비에 잘 젖지 않는 천과 가벼운 소재로 우산을 만들었다. 요즘에는 자동식 우산이나 접이식 우산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 사진도 있네요. 삿갓은 이렇게 생겼고요. 도롱이는 이렇게 망토처럼, 그리고 자동식 우산,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우산이지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내용 파악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우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비의 뜻과 이 글에서 말하는 우비의 뜻이 약간 다르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비를 가리는데 사용하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는요, 우산도 들어가고 비옷도 들어가고요. 삿갓, 도롱이 이런 것들, 이런 것 따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비는 비옷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비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오리는요, 대나무를 가늘고 길게 쪼개어 깎은 조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간단하게 내용 파악을 해볼게요. 먼저 제목이요. 제목을 봅시다.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인데요. 여러분들 제목은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글쓴이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 주제가 이 제목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목이요, 놓치지 않고 읽어봐야 되겠죠. 제목을 보니까요, 이 글에서는요,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 같이 한번 볼게요. 비가 올 때 사용하는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면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볼게요. 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면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삿갓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삿갓은 무엇이다. 그쵸? 대올이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 만든 모자이다. 반면에 도롱이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뭐라고 하나요? 지피나 띠 같은 풀을 두껍게 엮어 만든 망토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문단도 한번 볼게요. 오늘날 사람들은 천이나 비닐로 만든 가벼운 우산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비를 피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있지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다음으로는요. 그 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요. 그쵸? 우산은요. 원래는 갈색이나 검은색 비단에 쇠살을 붙인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비단은 비에 젖으면 무거웠기 때문에 지금은 비에 잘 젖지 않는 천과 가벼운 소재로 우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동식 우산이나 접이식 우산도 있다.
네,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쓰는 우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말 있지요? 비가 올 때 사용하는 도구. 이 말과 정확하게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네, 비가 올 때 사용하는 도구. 이 글에서는요, 바로 오비가 정확하게 그 뜻을 가리키고 있죠. 그쵸? 요거는 결국 오비를 뜻하는 겁니다. 그쵸? 결국에 이 글에서는요, 비가 올 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문단 1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 문단 2에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2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에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써봅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각자 여기 2번 활동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해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네, 여기 보기에 있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이 말들을요, 알맞게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러면은요, 우리 이 활동 한번 해본 다음에 다시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 중심 문장 잘 찾아봤나요? 네, 사실은요, 이 활동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28쪽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다시 28쪽으로 왔는데요. 사실은 선생님이 밑줄 그은 문장이 있지요. 각 문단에서 한 문장씩을 밑줄을 그었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바로 이 문장.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면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바로 이 문장. 오늘날 사람들은 천이나 비닐로 만든 가벼운 우산을 쓴다. 이 문장이요,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이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중심 문장이 이렇게 있고요. 네, 다음으로 나머지 문장들 있잖아요. 여기 이 뒷문장들,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장들은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중심 문장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죠. 이 문장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천이나 비닐로 만든 가벼운 우산을 쓴다. 이 문장들을요,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나머지 문장들은요,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누구를 도와준다? 네,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29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네, 이렇게 중심 문장을 적어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면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 그쵸?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천이나 비닐로 만든 가벼운 우산을 쓴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적어보았고요. 네,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 문장을 찾았다고 해서 간추리기가 끝난 건 아니죠. 네, 이 중심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야 되죠. 네, 한번 적어볼게요. 별표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중심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추리기를 완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중심 문장을 그냥 이렇게 적지 않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면 이어주는 말을 하나 사용하면 좋겠죠. 어떤 거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에다가 이어주는 말 하나 정도. 네, 이렇게 옛날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 다음 문장은 오늘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요. 이 두 문장을 이을 때는요. 선생님이라면은요. 반면에 이 말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랬는데 반면에 오늘날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의 뜻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어주는 말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3번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빈칸에 알맞은 말 채워 넣어 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각 이것의 내용을 파악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글을 어떻게 나누어 살펴봤죠? 네, 문단별로, 그쵸? 문단별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문단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죠. 그 다음으로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이것을 찾는다.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계속 찾아봤는데요. 중심 문장이었죠. 그쵸? 네. 근데 여기에서는요, 보기에 문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적어 볼게요.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중심 문장이죠. 다음으로 각 문단의 이것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간추린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중심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것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쉬워졌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다음 시간에는요, 30쪽.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릴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